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랜 시간 말과 글을 통해 슬기를 나누어온 사람으로서 탈무드에 담긴 사람 사이 맺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입말로 풀어보려고 합니다. 내용의 뼈대는 그대로 지키되 좀 더 말하듯이 전해보겠습니다. 오늘은 탈무드에서 보여주는 사람 사이 맺음에 대한 슬기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거기서는 벗을 크게 세 갈래로 나누고 있는데 첫 갈래는 밥과 같아서 날마다 곁에 있어야 하고, 둘째 갈래는 약처럼 가끔씩 곁에 있어야 하며, 셋째 갈래는 병 같은 존재라 항상 피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무리 친한 벗이라도 너무 바짝 붙어 지내지는 말라고 하죠. 벗은 숯덩이처럼 뜨겁게 달아올라 있을 수 있으니 적당히 거리를 맞추면 몸을 따뜻하게 해주지만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데이고 만다는 겁니다. 나쁜 이는 눈과 같다고 합니다. 처음 볼 때는 티 없이 예쁘고 깨끗해 보이지만 조금만 지나면 온통 흙투성이가 되어버리는 눈처럼 말이죠. 이들은 처음에는 마치 온 세상이 은빛으로 뒤덮인 듯 아주 고운 꿈을 보여주지만 참된 세상의 해가 비추면 눈이 녹아 흐물해지고 결국은 지저분한 진창만 남게 됩니다. 그러니 그런 이들이 아무리 아름다운 말을 내세워도 결코 속아서는 안 됩니다. 하룻밤만 지나면 진창 같은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뒷골목에 들어갈 때는 동전주머니를 잘 챙기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사람 마음이란 때로는 선한 마음에 끌려 경계를 풀기도 하죠. 주머니를 빼앗기고 나면 이미 때가 늦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뒷골목은 나쁜 둘레에 있는 사람들을 빗댄 것이랍니다. 그 무리 안에도 착한 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좋지 못한 둘레에 속한 이들을 마주할 때에는 늘 조심을 거듭해야 한다는 겁니다. 향수 가게에서 일하면 몸에 향내가 배듯이 사람은 함께 지내는 이들로부터 큰 영향을 받습니다. 혼자 따로 떨어져 살 수 없는 한 주위와 발맞추지 않고 지내기란 매우 힘든 법이죠. 그래서 누구를 곁에 두고 지내느냐가 곧 자기 모습에 고스란히 묻어 나온다고 합니다. 아이들을 보면 그 부모를 짐작할 수 있고 벗을 보면 그 사람을 짐작할 수 있다는 것도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벗을 사귈 때에는 상대가 어떠한 둘레에서 자라왔는지 어떤 길을 거쳐왔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합니다. 사람은 자라온 터전과 지금 놓여있는 둘레를 어찌 보면 온몸에 그대로 담고 있기 때문이죠. 아이를 보면 그 부모가 보이고 벗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말도 그래서 나온 겁니다. 그렇기에 벗을 사귀면서 나쁜 것에 물들지 않도록 각별히 살펴야 한다고 합니다. 아무리 선한 이가 나쁜 이들을 이끌어보려 해도 그 마음을 이루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이 함께 나쁘게 변하기가 쉽다는 거죠. 사람의 본바탕이 본디 착하다고는 해도 세상 모두가 그러하다고 볼 수는 없으니까요. 쇠 공장에서 지낸 사람이나 수도원에서 지낸 사람이 갑자기 신을 안 믿거나 못된 짓을 하기는 어렵듯이 술집이나 내기판에서 일하는 이가 바른 행동만 하기를 기대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스스로 꿋꿋하고 바르게 살아가며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보탬이 되고 싶다면 우선 내 자리부터 든든히 지켜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먼저 내 스스로를 흔들리지 않게 단단히 붙잡아야 합니다. 손님과 생선은 4월만 지나면 냄새가 난다는 말도 있는데 손님을 적당히 맞으면 서로 즐겁지만 도가 지나치면 오히려 해가 된다는 뜻이겠죠. 또 소문은 가장 좋은 알림장이 된다고 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오가는 말이 곧 세상에 수많은 알림장을 뿌리는 셈이니 소문이야말로 큰 힘을 갖기도 하고 때론 적이 누구인지 확연히 드러내기도 한다고 해요. 밀가루 장수와 굴뚝 청소부가 다투면 밀가루 장수는 온통 까매지고 굴뚝 청소부는 하얗게 뒤바른다는 비유도 있습니다. 슬기로운 사람은 쓸모없는 다툼을 하지 않는다고 하죠. 살아가면서 가장 큰 버팀목은 벗입니다. 누구나 평생 만날 수 있는 사람 수에는 한계가 있고 다툼은 그 귀한 맺음을 가장 빠르게 무너뜨리는 길이라고 합니다. 싸움에서 이겨도 골치, 져도 골치인 탓에 결국 누구에게도 이로울 것이 없다는 것이죠. 싸움은 내 뜻을 감정에 치우쳐 꺼내놓는 것이고 슬기로운 사람은 그 뜻을 전할 때 좀 더 나은 길을 찾으려 합니다. 감정에 이끌려 내 주장을 하려고 할 때 싸움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슬기로 상대를 깨우치려는 이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내가 감정을 내보이면 상대 또한 감정으로 맞서기 마련이니까요. 서로가 저지른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참된 풀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화해를 하려 할 때 한쪽만 잘못을 인정하고 넘어가려 하면 진짜 풀림은 어려워지죠. 왜냐하면 화해는 서로가 잘못을 시인하고 대등하게 풀어가는 데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다툼을 한 사람은 누구든
스스로 잘못을 찾아 인정해야 한다고 해요. 비록 나한테 잘못이 거의 없더라도 뭔가 조금이라도 찾아보라는 겁니다. 이게 화해의 길이라는 거죠. 한쪽만 잘못을 뒤집어쓰고 화해하면 결국 그 한쪽이 욕먹는 셈이라 진정한 풀림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서로가 잘못을 인정하고 빌어주는 것이 가장 좋다는 거예요. 슬기로운 사람은 상대방이 감정에 치우치더라도 자기 감정을 꼭 누르고 대응한다는 말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잘 모르는 사람의 100마디 모진 말보다 친한 벗 한마디가 더 큰 상처를 남기곤 합니다. 세상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가만히 나누어 보면 내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건 가까운 벗들이죠. 그리고 그 벗들이 함께 움직여 내 삶의 여러 일들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만약 사람에게 친한 벗이 하나도 없다면 사회에서 살아갈 힘을 잃어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한테 들은 험담은 크게 상처가 되지 않아도 친한 이에게 들은 한마디는 사소한 말일지라도 큰 아픔이 됩니다. 따라서 벗을 나무라거나 깎아내릴 때는 항상 조심해야 하고 벗을 헐뜯는 짓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함부로 하다가 스스로 자기 울타리를 허무는 꼴이 되기 때문이죠. 신 앞에서는 울고 사람 앞에서는 웃어라. 큰 소리로 웃는 것은 즐거움이고 여유입니다. 웃음은 기쁨이며 한가로운 마음이기도 해요. 웃을 여유조차 없는 이는 몰린 상황에서 몸을 웅크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웃음은 서로 많이 나누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정말 울어야 할 일이 생긴다면 신 앞에서 조용히 혼자 우는 게 낫습니다. 슬픔은 남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서 그렇다는 겁니다. 슬기만으로 사람들께 우러름을 받으려 하는 것은 사막에서 물고기를 잡으려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사막에서 물고기를 낚는 건 애초에 헛된 짓이겠죠. 슬기가 많다는 것은 지식이 풍부하다는 뜻이라 그로 인해 편의를 얻고 대접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지식 때문에 존중받는 것일 뿐 사람으로서 사랑받고 우러름 받는 것은 다르다는 겁니다. 이와 달리 마음씨가 고운 사람은 사람으로서 사랑받습니다. 얼핏 보면 지식이 많은 이가 마음씨 고운 이보다 더 귀히 여겨지는 듯 보이지만 결국은 착한 마음을 지닌 사람이 이긴다고 하죠. 게다가 착한 마음에 지식까지 갖추었다면 금상첨화라고 합니다. 그런 이는 어디서든 함께하는 이들에게서 물고기라도 건네받을 만한 이가 된다고 하네요. 반쪽 자리만 있어도 두 사람이 우정으로 가득하면 그 자리가 좁지 않다지만 서로 앙숙이 되어버리면 온 세상도 비좁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두 사람이 다퉜을 때 먼저 손을 내미는 이가 오히려 사람됨을 높인다고도 말합니다. 싸움은 냇물처럼 시작되는데 한번 작은 시내가 생기면 곧 크게 불어나고 다시 줄어들지 않는다는 비유도 있습니다. 벗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벗을 잃지 않는다는 말. 친구가 꿀을 가지고 있어도 그 친구까지 통째로 삼키면 안 된다는 말. 모두 벗 사이의 정도를 지키라는 뜻이겠죠. 사람들 앞에서 누군가를 모욕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살짝 다치게 하는 것이 낫다는 말도 있고 누군가를 한 손으로 밀어낼 때에는 다른 손으로는 끌어당겨주라고도 합니다. 나쁜 벗은 내 벌이를 궁금해하되 내 씀씀이는 신경 쓰지 않는다는 말 역시 새겨들을 만합니다. 겉으론 벗인 듯 보여도 철새처럼 날이 추워지면 내 곁을 떠난다고도 합니다. 어수룩해 보이는 일을 업신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이가 있기에 내가 슬기로워지는 거니까요. 예의를 아는 이는 예의를 모르는 이와 맞서려 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참된 예의는 남의 부족한 태도까지도 덮어주는 것이라는 뜻이겠죠. 입조심을 모르는 이는 대문이 늘 활짝 열린 집과 같다고 합니다. 물고기가 입 때문에 낚이듯 사람도 입 탓에 곤란을 겪습니다. 물고기는 한 번 낚이면 다시 그 바늘에 걸리지 않지만 어수룩한 사람은 또 입 때문에 걸리고 만다고 하죠. 당나귀는 긴 귀로 쉽게 알아보고 사람은 긴 혀로 쉽게 알아본다는 말이 있는데 당나귀는 귀가 길어도 정작 제대로 듣지 않는다고 하지요. 오래도록 당나귀는 어리석음을 가리키는 상징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미련한 사람에게 가장 큰 막힘은 자기 스스로입니다. 겉으론 가만히 있을 땐 잘 드러나지 않다가도 당나귀 귀처럼 긴 혀를 놀리다 보면 금방 티가 난다는 거예요. 게다가 혀를 날름거릴수록 더 길어진다고 하니 아무리 날름거려도 어진이가 말하는 것처럼 뜻이 담기진 않는다고 합니다. 혀에는 뼈가 없다는 걸 잊지 말라고도 합니다. 혀에게 침묵을 가르치는 건 참 어려워서 수다 떨지 말라. 비밀은 꼭 지켜라. 말하기 전에 늘 생각하라 같은 충고를 아무리 해도 혀는 금방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혀가 말랑한 살덩이임을 자꾸 의식해야 한답니다.
혀가 내 한평생을 좌우할 수도 있는 소중한 부분이니까요. 주위에는 말 한마디 잘못 뱉어 돌이킬 수 없는 일을 겪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은 혀와 함께 평생 살지만 혀는 마치 스스로 뜻을 갖고 제멋대로 움직이는 듯하니까요. 말과 소리는 곧 그 사람의 얼굴이나 다름없다고도 하죠. 입을 너무 오래 열고 있으면 자기 스스로가 달아나 버려서 진정한 나 자신을 잃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한번 내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기에 더욱 조심해야 하고요. 입보다 귀를 앞세우라는 말이 있습니다. 입으로 망하는 경우는 있어도 귀로 망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이라는데요. 입은 나를 내세우고 귀는 남을 받아들이는 구실을 합니다. 물론 말을 전혀 하지 않고 살 수도 없지만 사람은 누구나 자기 뜻을 남에게 강하게 드러내려는 기질이 있어서 자꾸 수다를 떨게 된다고 해요. 아무리 수다를 삼가라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뜻이겠죠. 동물에게 입이 하나고 눈과 귀가 둘인 이유는 눈으로 잘 보고 귀로 잘 듣는 게 살아남는데 더 중요하기 때문이랍니다. 우리 삶에서도 잘 보고 잘 들으면 득이 된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해줍니다. 새장 밖으로 날아간 새는 다시 잡을 수 있어도 입 밖으로 나간 말은 붙잡을 수 없다는 말도 있죠. 왜냐하면 비밀은 돈처럼 꼭 쥐고 있으려 해도 어느새 새어나가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비밀을 들었을 때는 쓸 때까지 잘 품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게다가 비밀은 돈보다도 더 위험할 때가 많습니다. 남을 헐뜯는 말이나 비난 역시 마찬가지라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는 양날이 선 칼 같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애매하게 버신 듯한 사람보다는 차라리 분명하게 적인 사람이 낫다는 말도 있습니다. 버신지 적인지 구분이 안 되는 사람은 만나기 가장 골치 아프다는데요. 사람은 벗을 만나면 마음속을 털어놓게 되는데 그 벗이 적이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으면 그 사람이 내게 원하고자 하는 것과 원치 않는 것을 똑똑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설프게 버신 척 굴기보다는 차라리 분명한 적이 되는 게 더 나은 태도라고도 하죠. 사람이 말을 내뱉는 건 태어나면서부터 곧 익히지만 입을 다무는 건 좀처럼 배우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슬기를 둘러싼 울타리는 잠잠함이라는 말도 있듯이 지나간 나를 되돌아보면 괜히 떠들어서 뉘우친 일은 많아도 잠자코 있어서 뉘우친 일은 별로 없었다고 하지요. 듣는 건 슬기를 쌓는 길이고 말하는 건 종종 뉘우침을 안겨준다고 하니 잠잠함도 일종의 말이며 그것을 배우면 낱말이 더욱 넉넉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많은 낱말을 알더라도 잠잠함을 모른다면 예, 나, 아니요 같은 가장 기본적인 표현조차 모르는 것과 다름없다는군요. 거친 칭찬은 고양이가 핥아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칫 모르는 새에 상대를 핥히게 되기도 합니다. 누군가 앞에서 지나치게 치켜 세우는 건 삼가야 한다는 뜻이겠죠. 누군가를 칭찬하려면 없을 때 하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것이 슬기로운 칭찬법이라고 하네요.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진실 중에도 굳이 말하지 않아야 할 것이 있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거짓말이 나쁘다고 들어왔고 진실은 당당히 말해야 한다고 배워왔지만 사람을 상처주는 진실이라면 말하지 않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는 거죠. 또 비밀에 속하는 진실이라면 내 것이라도 함부로 퍼뜨려서는 안 됩니다. 진실도 때로는 거짓말만큼이나 위험해질 수 있다고 하니까요. 거짓말쟁이는 기억력이 뛰어나야 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진실을 말하면 그 내용을 굳이 일일이 기억할 필요가 없지만 거짓말을 했다면 그 거짓말을 계속 맞춰가야 하기 때문이죠. 탈무드 속 가르침이 주는 뜻 또한 거짓말은 당장은 이로워 보일 수 있어도 길게 보면 결코 나에게 좋은 게 없다는 쪽입니다. 많은 이에게 가장 큰 괴로움은 남에게 털어놓지 못하는 것이랍니다. 남이 모르는 걸 혼자만 알고 있으면 우쭐해지는 마음이 생기고 그 정보가 상대에게 직접 닿는 것이라면 우쭐함이 더 커진다는 거죠. 하지만 사람에게는 고립을 피하고자 하는 강한 바람도 있어서 남한테서 외면당하는 만큼 괴로운 일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밀을 누설해버리는 건 누군가와 그 얘기를 나누면서 자기 혼자가 아닌 함께 겪는 느낌을 얻어 고립감에서 벗어나려는 것일 수도 있다고 하네요. 사람은 직접 겪거나 듣고 읽는 일을 통해 여러 경험을 쌓는데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 역시 그 경험을 함께 나누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이에게도 털어놓지 못할 일이 있다는 건 엄청난 괴로움일 수 있어요. 사람은 때나 가진 물건, 알림거리를 서로 주고받으며 가까워지니까요. 벗이 있으면 그 벗에게도 다른 벗이 있고 또 그 벗의 벗에게도 다른 벗이 있으니
비밀을 털어놓을 때는 늘 조심하라는 말이 그래서 생긴 겁니다. 자기가 들은 비밀을 다른 이에게 말하고픈 마음은 정말 참기 어렵다고들 합니다. 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이는 가깝던 벗도 잃을 수 있고 비밀은 반드시 지켜야 하며 내 입은 금고와 같아야 한다고도 하죠. 금고문이 자주 쉽게 열리면 값어치가 떨어지는 것처럼 입도 좀처럼 쉽게 열리지 않을수록 더 믿음직하다는 뜻일 겁니다. 남을 흉보는 말이나 깎아내리는 말은 벗의 입에서 다른 벗의 입으로 이어지기 마련이고 그로 인해 원망을 사게 될 수도 있습니다. 참된 이는 자기가 직접 본 것을 조심스레 말하고 어수룩한 이는 그냥 귀로 들은 것을 곧장 말해버린다고 하죠. 그래서 무엇을 들을 것인지 무엇을 볼 것인지는 내 뜻대로 하기 어려워도 입을 열지 말지 하는 건 내가 스스로 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혀는 마음보다 앞서 달려간다는 말도 있습니다. 남의 입에서 나오는 말보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더 잘 들으라는 이유가 그겁니다. 내 입으로 뱉은 말은 내가 건너야 할 다리와 같으니 든든하지 않은 다리라면 건너지 않을 것이고 마찬가지로 함부로 내뱉을 말이라면 애초에 뱉지 말라는 거죠. 모진 혀는 사나운 손보다 더 해롭고 아무리 훌륭한 말을 해도 훌륭한 행동만 못하다는 말도 있습니다. 말이 약과 같으니 의사가 약을 지을 때처럼 심사숙고해야 한다는 것이겠죠. 한 대 얻어맞으면 상처가 언젠간 나을 수 있지만 모욕당한 말은 영원히 남는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성급히 대답하는 이는 성급히 실수를 저지르기 쉽고 말이 내 입안에 있을 때는 내가 그 말을 거느리지만 일단 밖으로 나가면 그 말이 나를 거느린다는 말도 있습니다. 밤에 이야기를 나눌 땐 소리를 낮추고 낮에 이야기를 나눌 땐 둘레를 살피라는 말. 들판처럼 탁 트인 곳이라도 흙이 조금만 볼록 올라와 있다면 거기서 비밀 얘기는 하지 말라는 말까지 있죠. 자기 자랑이 좋은 건 아니지만 차라리 남을 헐뜯는 것보다는 낫다고 합니다. 깎아내림은 어느 무기보다 무섭고 화살은 닿는 거리까지만 미치지만 헐뜯는 말은 먼 고을까지도 망칠 수 있으니까요. 잠잠함은 착한 이를 더욱 곱게 빛나게 해주지만 어수룩한 이는 그 가치를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어수룩한 이가 그럴듯하게 보이는 건 어렵지 않은데 그냥 입만 다물고 있으면 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예요. 미련한 이를 어떻게 가려내느냐? 시끄럽게 짓거리느냐 조용히 있느냐로도 드러나는데 시끄럽게 짓거리는 미련함은 마치 엉뚱한 시간을 가리키는 시계와 같고 말없이 가만히 있는 미련함은 멈춘 시계와 같다는 겁니다. 그 둘 중에는 차라리 말없이 있는 쪽이 낫다고도 하네요. 사람은 영혼까지 쉴 틈이 필요하기에 잠을 자듯 입에도 쉼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려면 내 입은 잠시 멈춰 있어야 하지요. 즐겁게 오래 지내고 싶으면 코로 숨을 고르고 입을 다무는 습관이 낫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렇게 살펴본 탈무드 속 슬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함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각자 바른 마음으로 말하고 살피고 나아가는 데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